예, 이번에는 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혼을 했던 한 친구가 재혼했다는데 예, 어떤 사람과 무슨 결혼을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잠깐 너희 집에 의탁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지도 몰랐는데 잠깐 내 집에 올 수 있냐, 의탁할 수 있냐 물어봅니다. 그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조금도 꺼리낄 것은 없고 막역한 사이니까 다만 무슨 일인가 걱정되어 묻기만 했다. 이제 그 전에도 혼자 이혼해서 혼자 있을 때 제가 혼자 있을 집에 이제 오기도 했었으니까 이번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무슨 일로 또 왔는가 그거는 이제 물어볼 수는 있겠죠. 전화로 대강 말하고 이윽고 집에 찾아온 그의 사정은 이랬다. 그러니까 먼저 결혼한 사람은 이제 그냥 대학교 때 이제 그때 좀 일찍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좀 어떤 이제 상대방 여성을 어떻게 좀 엘리트 여성을 골랐다든가 뭐 그런 건 없었고 그냥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격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재혼하는데 나이를 먹어서 재혼했으니까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나이를 먹어 재혼하면 또 이제 여성 그 자체에 대한 이제 욕심이 있어가지고 젊은 아가씨하고 새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비슷한 나이에 그 대신 사회적인 위상이 있는 여성 그렇게 결혼할 수도 있죠. 재혼한 아내는 나이 차이가 안 나며 두 딸이 있는데 사회적 능력도 있는 여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여자도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친구도 아들 둘이 있지만 시골의 부모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서울의 재혼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집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산 겁니다. 아내는 친구의 사업이 잘 되리라 기대하고 결혼했었는데 근래에는 수입이 없다고 하여 불평이 잦아졌다는 것이었다. 변리사나 무슨 자격을 따가지고 그런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잘 될 줄로 알았는데 뭐 별로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오히려 불평한다. 돈 좀 벌어와라 뭐 하라 이제 이렇게 구박한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또 의붓 딸이 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고교생과 대학생. 아니 참. 그러니까 다 큰 아이도 있는 집에 이렇게 결혼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라 부르기는커녕 사실 나이도 먹은 상태니까 거실에 들어오면 이제까지 제잘되다가도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진다고 한다. 길에서 마주치려면 피하기까지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야 완전히 전혀 정감이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들은 꿈도 커서 학비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들 빨간색으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두 딸은 꿈도 커서 학비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것을 충당하려고 아내는 친구에게 많은 돈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웬 이제 새로 새 아빠로 온 사람을 이렇게 이제 흔히 있는 얘기처럼 이렇게 정감 없게 대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바라는 건 바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충당하려고 아내는 친구에게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이제 학비에도 돈 좀 벌어오고 그러라 이거죠. 그러니까 딸 역할은 별로 안 하면서 이 경우는 좀 다른 경우지만 사실 친아빠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집에 오면은 이제 아빠 품에 뭐 안겨주던 드린다든가 손이라도 잡아주든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냉랭하게 그냥 이제 자기 사생활했다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 혹은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만 이뻐하고 그러면서 아빠는 별로 이렇게 터치도 안 하고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벌어 오길 바라고 이제 그러니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경제적 수익을 받는 대신에 서로 상부상조 아무리 어른과 어린이 남녀 마녀 여자 모든 건 다 상부상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면은 그만큼의 이런 이제
가정적 위안을 대신 줘야 할 그런 의무를 어린이나 여성은 갖는 거죠. 이제 자기가 원하고 지 않고 귀찮다고 해서 돈을 벌어오는 부친과 이제 거리를 두고 손끝 하나도 닿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면은 상당한 배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아빠 대접은커녕 집안에 끼어든 불청객으로 대하는 그들을 위해 힘들어 버는 돈을 쏟아부어야 했는데 그나마 벌 때는 그럭저럭 지냈지만 돈을 벌기도 했어요. 벌 때는 또 그냥 넙죽넙죽 받고 그러고 이제 그럭저럭 지냈는데 그러면 걸핏하면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유업이니까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벌 때는 버는 만큼 퍽퍽 줬는데 그 수입이 일정치 않으니까 좀 덜 못 벌 때는 근래는 별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걸핏하면 대형 쓰레기 봉투에 지구의 옷가지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옷가지를 쑤셔놓고 돈 못 벌면 집에서 나가라는 등 돈 못 벌면 나가라 막 그런 소리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구박이 잦았다는 것이다. 결국 아내가 했던 대로 대형 쓰레기 봉투에 옷가지와 등산 신발 등 개인 물품을 넣고 온 것이었다. 이건 옷가지와 진짜 아내가 한 대로 여기다 옷가지 넣고 그 대형 쓰레기 봉투에 등산 신발 그러니까 모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어처구니 없죠.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여태까지 지내온 것도 정말 지내온 것도 정말 신기하죠. 정말 이상하고 하루도 그런 상황을 견디기 어려울 텐데 매일같이 눈총을 받으며 돈만 갖다 주는 역할을 해오며 지냈다니 이제 하루도 그렇죠. 이런 눈총 받고 하나 그냥 웬 눈팡이가 그렇게만 보이는데 돈은 돈대로 갖다 주고 친아버지도 가끔 가족이 자기를 돈 버는 기계로만 하는가 소외감을 느끼며 갈등할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인데 그 역할을 못하면 하찮은 존재임은 너무도 당연스러운 것이다. 이제 친아버지도 아니면서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여기에 같이 이렇게 여자들 사는 그런 집에 끼어들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거북하죠. 그리하여 앞으로 그 여자하고는 헤어지든가 설령 재결합하더라도 당분간 별거하며 아내의 버릇은 단단히 고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 온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살 필요가 어디 있냐. 그렇게 자존심 높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 뭐하냐. 그래서 헤어지든가 아니면 재결합하더라도 당분간 별거해서 정말 그 사람도 이쪽도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없으면 또 남자가 없으면 아무래도 살림이 불편하겠죠. 이제 그래서 당분간 별거하며 아내의 버릇은 당당히 고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다. 아직 낮이라 그는 다시 일을 보러 갔다. 그러니까 하루는 여기서 자고 가라 이거지. 며칠은 자고 갈 거 이제 생각한 거죠. 저희 집에. 그런데 저녁에 전화하길 아내가 다시 불러서 집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했다. 그토록 아내를 흉보고 비난하며 짐을 옮겨오더니 돌아오라는 전화 한 통에 마음이 바뀐 것이었다. 그러니까 좀 어처구니 없이 이제 여기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살림도 다 웬만한 거 보고 이제 같이 지낼 각오를 했는데 그랬는데 여기서 전화 한 통 걸어서 다시 그렇게 모질게 굴다가 전화 한 통 걸어서 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하룻밤도 안 자고 다시 가져간다 그런 얘기 다시 집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토록 저녁에 전화하길 아내가 불러서 다시 집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했다. 그토록 아내를 흉보고 비난하며 짐을 옮겨오더니 돌아오라는 전화 한 통에 마음이 바뀐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다시 아내와 살겠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저녁에 이 집을 나가서
이쪽으로, 제 있는 쪽으로 와서 살려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일로 안 온 거죠. 그냥 도로 간 거죠. 짐은 여기 있고, 다음날 아침 그는 다시 아내와 살겠다고 했다. 아내가 사과했느냐 물었더니 그런 건 없고 어젯밤에도 싸웠다고 했다. 어젯밤에 사과했냐 이렇게 내쫓은 걸. 근데 그것도 없다. 어젯밤에도 싸웠다고 했다. 별다른 설명 없이 단지 집에 돌아가겠다는 그의 태도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의 인생 자체임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멸시당하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 그 친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그렇게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산다는 거가. 한심하죠. 네, 야, 참, 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거죠. 그는 다시 와서 짐을 챙겨갔다. 그다 다음날 낮에 부부의 장난에 우롱당한 기분에, 그러니까 이 부부들이 그냥 그런다고 짐을 갖다 놓고 며칠 있을 것 같이 하더니 하루 만에 도로 간다고. 이건 뭐야, 이 우롱당한 기분에 나는 짐 싸는 것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힘술 부린 거죠. 네, 그러고 가죠. 어쨌든 이런 한 해프닝인데 남녀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본다면 한심하다는 말이 나올 만한 해프닝이었다. 이제 그러나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상사의 작동 원리를 고려하면 결코 그렇게는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결코 그 친구의 행동이 자존심도 없고 한심하고 그냥 진짜 정말 아이고 불쌍하다. 그럴 정도 생각을 물론 했지만은 이것을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이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심하고 공처가도 아니고 아주 멸시받는 그런 남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사는 것이 한심한 보였는데 그래도 거기서 무엇을 이제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다지만 변리사, 변호사 그만큼 긴장도가 높고 그렇죠. 이제 돈 많이 버는 거 되게 공짜로 버는 거 아니죠. 그만큼 긴장도가 높은 전문직이 하루 일을 마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려 하면 아이들이 눈치를 보이니 결국은 텔레비전을 없애고 거실을 아이들이 또 다른 공부방으로 꾸며 가장으로서의 최소한의 휴식 공간마저 빼앗긴 처지이면서도 그러니까 일단 가장은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보는 거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하루를 휴식하죠. 근데 그것도 없어. 이제 아이들도 같이 있고 눈치를 보니까 결국은 텔레비를 없애고 거실을 아이들을 또 다른 공부방으로 꾸며 그러니까 거실에 방 만드는 게 있죠. 가장으로서의 최소한의 휴식 공간마저 빼앗긴 처지.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거실에서 좀 푹 퍼져서 있을 그런 시간도 없이 매달 고액의 학비는 꼬박꼬박 대줘야 하는 그 생활을 친구는 계속하기로 했다. 겪기는커녕 가보지도 않은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뭐라도 말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렇죠. 그 당시는 또 결혼도 안 했으니까 저도. 다만 드러나지 않는 힘의 원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거의 그 생활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한심하다 뭐라고 할 건 금물이다. 아무리 의붓 자식들이 자기를 깔보고 무시한다 해도 일단 안방문을 닫고 아내와 함께 자리하면 그때부터 출근 시간까지는 여느 부부와 다를 것이 없다. 어느 정도의 바가지와 누구나 있는 일이다. 그 행복을 어찌 섣불리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거실이 그냥 다 아이들로 점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뺏기고 아이들 방은 아마 걔네들 침실이겠죠. 공부방.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안방은 있죠. 안방. 이 안방에는 아내와
둘이 있는 겁니다. 안방에 손아내와 둘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그런데 이 문을 콱 닫고 나면은 아마 이제 두 사람도 전문지 있고 뭐 그랬던 그런 사람들끼리 커플이니까 이제 안방도 크겠죠. 당연히 안방 내에 화장실 따로 있겠고. 에? 그러니까 이 저녁에 들어오면은 아이들은 끝. 그러고 한 9시나 10시 돼야 될지 모르지만 그 아침까지 그 시간 동안은 어쨌든 아내와 둘이서만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바가지가 누구나 있는 일이지만 그 행복을 어찌 섣불리 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는 또 여성의 존재가 그러니까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자존심은 바깥의 일이고 현실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자신의 처지에 순응해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처세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곁에서 뭐라고 할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얻지 못하는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행복한다기보다 그대로 어쨌든 사는데 다른 것들이 다 겉보기 한심해 보여도 이제 집에서 무시당하고 거실에서 무시당하고 바깥에서는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딱 저녁에 들어와서 문 닫고 아내와 이제 이렇게 요 시간만큼은 행복할 수가 있다면은 이것도 못 누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요 하나라도 누리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들은. 아내와의 행복, 아이들과의 뭐 직장에서의 성공, 친구와의 교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잘 되고 나머지는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 잘 된 거, 하나 잘 된 거를 이제 중시 여겨 가지고 이 하나 잘 된 것 때문에 자기의 생활을 계속해서 인정한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좀 그렇게 우스워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남들이 쉽게 인정하지 않은 그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겉보기 이제 그 친구들의 그런 해프닝이 좀 이제 장난 같았어도 오히려 그냥 깨닫고 배울 수가 점이 있다.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존심 없고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는 좀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고 좀 한심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가치를 인식하고 그렇게 지낸다면은 그 사람은 제대로 사는 거가 되는 거죠.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